연명배 경제학 교수는 문재인 정부 5년 평가. 문재인 정부의 경제 재정 정책이 어디로 왜 잘못 갔는가라는 논문에서 정부가 지나치게 재정에 의존하고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하는 재정 중독에 빠져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하고 나랏빚을 늘리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빚을 져서라도 재정을 풀면 경제가 활성화할 수 있다는 정부의 선투자와 착한 빚 논리가 허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논문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관에 각각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국가적 문제에 대해 현금성 지원 등 재정을 풀어 보상하는 땜질식 해결 방법을 하면서 재정을 만병통치약이라고 착각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첫 해인 2017년에 본예산은 400조 원을 돌파했고 2022년에는 600조 원을 돌파함으로써 5년간 200조 원 이상 늘었습니다. 여기에 총 9차례에 걸쳐 134조 4천억 원에 달하는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재정 규모가 확대되었습니다. 2022년 11조 3천억 원의 적자 국채를 발행하였으며 사상 초유의 총 10번의 추경 기록, 150조 원에 달하는 추경 총액 기록을 세워 심각한 재정 중독 증상이 우려됩니다. 논문에서는 정부 지출이 선투자 역할을 하는데 효과적이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정부가 지출 확대 폭을 빠른 속도로 늘렸음에도 국내 총생산 증가폭은 재정 확대 폭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결과 재정 승수의 크기는 재정 확대 폭이 20조 원대 이하였던 2017년과 2018년에는 1보다 높았지만 2019년과 2020년에 재정 확대 폭이 40조 원 이상으로 커지면서 1 이하로 하락했습니다. 정부의 재정 지출이 선심성 정책에만 집중된 것입니다. 대폭 늘어난 재정 지출이 긴급재난지원금, 소상공인 피해보상용 지원, 재정 일자리 사업과 같은 현금성 복지 지출을 비롯해 승수 효과가 매우 낮은 비생산적 사회보장성 이전 지출에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마중물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입니다. 논문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적자 재정이 결과적으로 세수가 늘어나는 선순환으로 작용할 거라는 착한 빚 논리도 허구임을 보여주었습니다. 2020년 1차 추경을 통해 각각 3조 6천억 원과 13조 8천억 원의 적자 국채를 발행해 재정 지출에 충당했고 이는 GDP를 0.5% 추가 상승시킨 것으로 추정됩니다. 2020년 1, 2차 추경까지를 포함한 GDP 증가액 9조 6천억 원에서 적자 국채 발행액을 차감한 순손익이 마이너스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빚을 내서 조달한 정부 지출은 빚을 갚고 남을 정도로 경제를 성장시키지 못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죠. 결과적으로 국가 채무가 누증되고 재정 건전성이 더 악화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정부가 빚을 늘려가며 지출을 확대할 경우 인플레이션 압력은 커지고 경제 성장은 저해되는 빚의 복수 현상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큽니다. 그럼 만화로 보는 맨큐의 경제학을 통하여 승수 효과와 균형 재정의 정당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정부 재정은 거시경제에 관한 지속적인 논쟁거리입니다. 정부 채무의 가장 직접적인 효과는 미래의 납세자들에게 부담을 전가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거액의 채무를 후대에 물려주면 그들의 생활 수준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재정적자는 민간저축과 정부저축의 합인 국민저축 감소를 초래합니다. 그러면 실질 이자율이 상승하여 투자가 감소하죠. 투자가 감소하면 미래의 자본량이 작아집니다. 자본량이 작아지면 노동 생산성과 실질 임금이 하락하고 경제의 재화와 서비스 생산이 줄어듭니다. 이처럼 정부 채무가 증가하면 후대 사람들은 더 높은 세금을 부담해야 할 뿐 아니라 소득도 낮아집니다. 그러나 재정 적자가 정당화될 수 있는 상황도 있습니다. 역사상 정부 채무가 증가한 가장 흔한 이유는 전쟁입니다. 더구나 전쟁이 임하여 희생을 치르는 현 세대 납세자들이 더 높은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은 불공평하죠. 따라서 경기 침체기에 정부가 재정 수지의 균형을 달성하려면 실업률이 높은데도 세금을 인상하거나 지출을 삭감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총수요와 부양이 필요한 시점에서 오히려 총수요가 위축되어 경기 변동의 진폭이 확대될 것입니다. 1980년에서 1995년 미국의 GDP 대비 정부 채무의 비중은 26%에서 50%로 상승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미국은 주요한 군사적 분쟁에 휘말리지도 않았고 경기 침체를 경험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는 대통령과 의회의 입장에서 세금을 인상하는 것보다는 지출을 늘리는 편이 쉬웠기 때문이죠. 미국 정부가 보잉사에서 200억 달러 상당의 재화를 구입하면 그 효과는 다른 부문에 파급됩니다. 정부 지출 증가의 직접적인 효과는 보잉사의 고용과 이윤의 확대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이 회사 근로자들의 임금 소득이 증가하고 주주들에게 돌아가는 이윤이 증가하면 이들의 소비 지출도 증가합니다. 즉 정부가 보잉사에서 재화를 구입하면 여러 가지 다른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정부 지출이 1달러 증가하면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1달러보다 큰 폭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정부 구입은 총수요에 승수효과를 미친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승수효과는 다음 단계에서도 계속 진행됩니다. 소비 지출이 증가하면 이들 소비재를 생산하는 기업들의 고용이 늘고 이윤이 증가합니다. 이들의 근로소득과 이윤 배당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 지출이 다시 증가합니다. 이처럼 수요가 증가하면 소득이 늘고 소득이 늘면 다시 총수요가 증가하는 상승작용이 경제 전체적으로 일어나죠. 이러한 모든 파급 효과를 더하면 정부 지출에 따른 총수요의 증가액은 최초의 정부 지출 증가액보다 훨씬 많아집니다. 정부 구입이 200억 달러 증가하면 처음에는 총수요 곡선이 AD1에서 AD2로 즉 오른쪽으로 정확히 200억 달러만큼 이동합니다. 그러나 소비 지출이 추가로 증가함에 따라 총수요 곡선은 다시 AD3까지 이동하게 되죠. 총수요가 증가할 때 투자가 증가하면 소비 지출의 증가에서 비롯되는 승수효과가 더 강력해집니다. 예컨대 정부가 보잉사의 전투기 제작을 발주하면 이 회사는 기계 장비를 더 구입하고 공장을 새로 지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부 지출의 수요 증가로 투자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것이 되죠. 이처럼 수요가 증가하면 투자가 늘어나는 상승효과를 투자 가속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만화로 보는 맹크의 경제학 7권 세트 1권 경제학의 10대 기본 원리 2권 시장의 작동 원리 3권 기업의 행동 원리 4권 소득 분배의 기본 원리와 경제학의 새로운 분야 5권 국민경제의 기본 원리 6권 화폐와 환율의 작동 원리 7권 경기 변동과 경제정책의 작동 원리 만화로 보는 맹크의 경제학 6개 언어로 번역되어 세계로 수출. 한국을 넘어 세계인들이 경제학을 즐깁니다. 선물하기 좋은 책 만화로 보는 맨큐의 경제학 7권 세트. 만화로 보는 맨큐의 경제학 7권 세트로 경제인싸 되기. 만화로 보는 맨큐의 경제학이 제안하는 더욱 쉽고 재미있는 공부 방법. 경제를 알아야 미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선물하기 좋은 책 만화로 보는 맨큐의 경제학 7권 세트.